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 다룰 대학은요, 성균관대학교. 여러분들의 원업이죠? 네, 성균관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모르겠고, 수험 생활을 좀 열심히 안 했다면 이제 송중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성균관대 경쟁률을 보면 아, 이게 송중기를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될 텐데, 자, 성균관대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죠. 인문계열이 강하고, 그죠? 인문계열이 서울에 있고, 이제 자연계열, 이제 공대는 수원에 있잖아. 그래서 서울에 대학로죠, 대학로. 젊음의 거리. 가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학. 하지만 그만큼 가기가 쉬운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균관대 이제 논술을 배우게 될 텐데, 올해 성균관대 논술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우선은 논술의 시간이 변했죠. 보죠?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시간이 줄면 뭐가 바뀌죠? 하루에 3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줄인 이유는 논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요. 논술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논술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 대학의 입장에서는 성균관대가 올해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죠? 19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아침, 그쵸?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시험을 3번 보고, 그래서 학과를마다 군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0분씩 보니까, 맞죠? 120분씩 보니까 이게 끝나고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고 다음 타임이 들어가는 게 좀 순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교육 논술 부담 줄이는 것도 한몫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좀 편하게 해서 100분으로 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면서 가장 큰 변화는요, 시간이 줄었다 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이런 거죠. 뭐가 바뀌었죠? 문항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문항수가 전통적으로 1, 2, 3, 4번 문항으로 구성되던 성균관대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 2, 3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대박! 대박이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균관대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그 점수 채점 방식이 독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 뜬금없이 이상한 애가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근데 문항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근데 성균관대의 목적은 뭐냐면, 논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고정해서 내겠다라는 거야. 문제를 바꾸진 않을 테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는 친구들은 차이가 없을 거야. 이게 성균관대의 모토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당연하죠.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제시문은 5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죠? 자료가 나오죠.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비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3번 문제 자료가 나왔죠. 4번 문제 실생활이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을 쓰는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번이 분류요약, 2번이 자료 또는 비판 문제, 3번이 자료를 설명하는 문제, 4번이 실생활에 적용해서 논설문 쓰는 문제가 계속 출제됐어요. 한 번도 바뀜없이. 자, 근데 이거에서 3번째로 바뀌면 뭐가 빠질까요? 당연히 얘네 2개가 겹치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1번 문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 2번 문제 자료를 적용해서 논설문을 쓰거나 비판하거나 자료를 설명하는 문제, 3번 문제 똑같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여 논설문이죠. 너희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균관대 문제는 다 담고 있어요.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는 뭐죠? 제시문 5개를 그죠?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줘, 이런 거야. 알겠어? 결국은 설명문 쓰기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설명문 쓰기니까 맞죠? 개미를 설명해봐, 여러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곤충입니다 돼야 돼. 그죠? 개미는 사람이에요. 창의성 아니야. 알겠어? 그거는 바보야. 이해되겠어? 결국 뭐냐면 설명문 쓰기에서는 정답이죠.
정답이라는 게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 뭐가 되냐면요. 이 정답이라는 게 분류죠, 분류. 분류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약의 내용마저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채점을 빨리 하려고요. 단순합니다. 분류도 오케이, 내용도 오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채점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점수 채점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하고는 달라요.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아 얘는 78.2점 줘야지. 또는 얘는 128점 줘야지. 뭐 200점 만점일 수도 있고요. 100점 만점에서 소수점으로 채점할 수도 있어요. 대학마다 다르지만 성균관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 분류 오케이 맞았어. 각각의 제시문에서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 그러면 A 이렇게. A 받으면 25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죠? 그 다음에 B 받으면 바로 20점 이렇게. C 받으면 1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등급으로 채점을 하고요. 등급 간 격차가 5에서 7점까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1번 문제에서 요약을 같이 잘했는데 어떤 친구는 B를 받아. 왜? 내용에서 조금 빠뜨린 게 있나 봐. 내용은 다 맞았는데 알겠어? 중심 내용을 이해한 건 다 맞았는데 내용에서 뭔가 빠졌어. 그럼 B를 받죠. 근데 논술을 원래 잘했던 애는 아닌데 막 쓰다 보니까 다 들어갔어. 그럼 A를 받아.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A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 내신 성적은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 교수님이 밝힌 이 내문항일 때는요. 성균관대 교수님이 밝힌 합격자의 등급은요. 올 B등급이에요. 올 B등급을 맞았을 때 내신 성적이 2등급 되면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지면 몇 등급이 하나 더 필요해요? A등급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4등급, 5등급이 넘어가면요. A등급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문항수가 줄었죠. 문항수가 줄었으면 그만큼 합격의 커트라인, 등급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아주 미세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알았니? 다른 거 안 돼. 자, 그 다음이죠. 똑같아요. 자료죠. 이렇게. 자료도 결국은 이것도 설명문이에요. 자료에서 주장이 나오진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이걸 활용해서. 알겠니? 그래서 설명문 플러스 이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뭘로 가냐면 논설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누구를 비판하세요 정도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이죠. 성균관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3번 문제야? 이론이죠. 이론을 배운 거, 이 분류 요약할 때 나오는 제시문과 주제의식은요. 사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경제, 정치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런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고할 수 있느냐가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균관대 모토죠. 실용주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선생님 신문 많이 읽어야 돼요? 전 신문이 싫은데요? 뉴스도 안 봐요? 공부한다고? 안 봐도 돼요. 몰라도 돼요. 사례는 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다른 사례를 넣어도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논설문 쓰게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설득력을 얼마나 갖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가 이렇게 항상 똑같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이 뭐냐면 주장이죠. 분류에서 차이가 날까요? 안 나요. 분류가 틀린 케이스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 나오면 애들이 맞춰줘. 야, 너 1번 문제 뭐라고 했어? 1, 3, 4와 2호 아니야? 아닌데? 1, 3, 4와 2호는 나는 아닌데 1, 4, 3과 1, 3, 4와 2호 그 다음에 1, 2, 5와 아닌데 1, 2, 3과 4, 5야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수결이 거의 다 이겨요. 알았어요? 다수결이 다 이겨.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시험을 보러 가서 야, 나 1, 3, 4와 2호야. 너는? 나도 1, 3, 4와 2호야. 우린 합격이야. 아니야. 알았어? 분류는 당연한 거야. 그 밑에 요약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가르칠 거예요. 분류는 왜? 요약의 내용이 정확하면 분류는 틀릴 여지가 없죠. 논리적으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쓰는 방법, 사고하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모든 자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른 결과를 쓸 거고, 결과를 쓸 때 수치 중에 뭐가? 비교의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나열의 수치가 아니죠. A는 30이고요. B는 20이에요. 가 아니라 A는 B에 비해서 15% 또는 40%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돼?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해서 논설문인데 논설문은 결국은 설득력을 갖추는 근거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근거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if죠. 네 말대로 하면 이런 게 나쁘잖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근거를 쓸 것인지 아니면 너의 말대로 하면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어. 보면 잘못됐잖아. 사례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배경 지식을 갖거나 또는 논술 수업을 차근차근 다 배워왔던 친구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사고를 공유하고 풀이 방법을 공유한다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글씨가 이뻐야 되나요? 또 선생님, 제가 원고지를 잘 몰라서요. 그렇죠. 성균관대는 뭐죠? 원고지가 아니죠. 자, 원고지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평가 요소에서 원고지 사용법은 평가 요소가 아니겠죠.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균관대 원고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줄로 되어 있어요. 줄로. 그러니까 원고지 사용법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띄어쓰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고지 사용법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중요한 요소도 아니야.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장이죠. 문장 또는 글씨.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네,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성균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성균관대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원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은 필요 없고요. 띄어쓰기 원칙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나 단어를 아니면 글씨가 이뻐야 되냐 이런 것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출제했던 출제 의도가 명료해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의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겠어? 부수적인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에서 정확한 것, 정확하게 쓰는 것,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자, 그래서 요거죠. 이러니까 뭐가 하는 거야? 분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분량 제한이 없다니까 결국 뭐냐? 범위가 그죠? 정도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에요. 정도 개념도 필요가 없어요. 뭐지? 꼭 써야 되는 것만 쓰면 땡이에요. 그게 두 문장이면 두 문장만 써도 됩니다. 한 문장이면 한 문장만 써도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정도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쓰면 돼요. 쉽죠? 그래서 제시문 1번을 분석했더니 이런 거야.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쓰는 글이에요. 이 제시문의 논리가. 그 논리를 분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 한 문장이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끝. 근데 제시문 2번이 주장과 근거의 논리로 분석이 돼요. 그러면 제시문 2번의 주장은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것. 두 문장이 나오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제시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어렵냐? 안 어려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가장 완성된 답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만에 하나 채점 기준을 봤을 때 그 채점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하나도 없는 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뵙게요. 안녕.